네, 추석 연휴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0월 9일 571돌 한글날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대병원이 최소 6년 넘게 간호사들의 첫 월급을 최저임금의 4분의 1 정도에 불과한 30만 원대의 금액만 지급해왔다는 사실, 지난 5일 저희 법률방송이 단독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서울대병원 측은 입사 후 5주 동안을 간호사들의 참관 교육 기간이라며 월급이 아닌 교육 수당 개념으로 지급한 거라고 해명했는데, 이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서울대병원의 간호사 첫 월급은 36만 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2017년 한 달 최저임금은 135만 원 정도, 최저임금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을 월급이라고 지급한 겁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법률방송의 취재에 입사 후 첫 5주는 오리엔테이션 기간으로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정식 직원이 아닌 교육 견습생으로 보고 일종의 교육수당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처음 문제를 제기한 최원영 간호사는 병원 측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투입 직후부터 환자들의 혈압을 재고 주사까지 놓는 등 사실상 간호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입니다. 조금 어떻게든 그거를 좀 희석 물타기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참관만 하지 않아요. 저 때는 절대 아니었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은 뭐 다른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저희 신규 간호사들 절대 아니고요 이러면서 뭐도 했고 뭐. 그러나 병원 측은 실습도 교육의 일부라는 입장입니다. 교육 중인 간호사가 이제 선배가 시켜서 한번 너도 해봐라.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 근무에 투입다고 한다 그러면은 뭐 더 얘기하기가 힘든데. 병원 측이 뒤늦게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오는 17일 임금 채권 시효가 살아있는 입사 3년 미만 간호사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소급 지급하기로 한 것도 논란입니다.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아무런 설명이나 기준 없이 입사 3년 넘은 간호사는 소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울대병원 측이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단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임시 처방과 변명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 간호사 노조의 시각입니다. 간호사 노조는 내일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내일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78회 공판이 열립니다. 내일 공판에선 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현장을 둘러싼 쟁점과 속내를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16일 끝납니다. 이 기간 내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차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던 SK와 롯데에 대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즉 제3자 뇌물 요구와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겁니다. 핵심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심리가 끝난 상태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주요 고려 대상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발가락 부상과 허리 통증, 소화기관 문제 등을 이유로 서울 성모병원에서 여러 차례 치료와 정밀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관련 진단서와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하고 내일 공판에서 피고인 인권 등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일단 풀려나면 추후 재판 출석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맞설 계획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구인장이 발부됐음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 소환에 끝까지 불응한 바 있습니다. 구치소에 계속 신병을 확보해놓고 속전속결로 1심 유죄 선고를 끌어내겠다는 검찰과 일단 풀려난 뒤 반격의 기회를 잡겠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재판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네, 관련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 뇌물 수수, 제3자 뇌물 요구, 그리고 삼성 뇌물 수수 이 5개로 압축됩니다. 지난 3월 31일 박 전 대통령 구속, 4월 17일 검찰 기소, 5월 23일 첫 재판 시작 이후 77차례의 공판, 숨가쁘게 달려온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공판의 주요 법적 쟁점과 법적 증언들을 김효정 기자가 카드로 읽는 법조로 정리해드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연설문 작성 등에 최순실 씨에게 의견을 묻고 자문을 구하는 정도였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바로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여기에 신혜원 씨가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는 자신이 쓰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사용자 논란까지 보태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SK나 롯데에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한 바 없다는 것이 박 전 대통령 측의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반면 정작 돈을 낸 SK는 청와대 요청 사안으로 알았다는 입장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바도 지시한 바도 없고 블랙리스트의 존재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법정에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합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종덕 전 장관 등은 블랙리스트 관련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순실 씨의 비우호적인 문체부 공무원들을 콕 집어 직권을 남용해 부당 인사를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증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이 수첩을 보면서 노태강, 진재수가 나쁜 사람이라더라고 말했다고 증언합니다. 1심 재판부는 김종덕 전 장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 유죄를 선고하면서 노태강 전 국장 등에 대한 사직 강요는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라고 판시했습니다. 정유라 씨를 고리로 최순실 씨, 삼성과 이어지는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엮어도 너무 엮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 요구에 대한 수동적 뇌물 공여라며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5월 23일 첫 재판이 시작된 이래 그동안 77차례 공판이 열렸고 재판에 출석한 증인만 80명에 육박합니다. 뇌물과 직권남용 등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연관된 다른 피고인들은 1심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를 향해 치닫는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 박 전 대통령의 막판 뒤집기냐, 검찰의 굳히기냐. 내일 78회 공판을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과 검찰의 막바지 법정 사투가 다시 시작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입니다. 오늘은 제571돌 한글날인데요. 헌법재판소가 한글날을 맞아 창립 이후 30년 동안 사용하던 휘장의 한자, 법, 헌자를 한글, 헌법 글자로 바꿨습니다. 헌법 글자가 가운데 자리한 새 휘장은 무궁화 모양을 더 간결하고 뚜렷하게 디자인하고 색상도 기존의 금색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신뢰와 권위를 상징하는 자색으로 바꿨습니다. 헌재는 1988년부터 제1호 내기로 한자가 새겨진 휘장을 사용해오다 한자 사용이 대한민국 사법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지난해 한글로 변경하는 상징 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오늘의 판결입니다.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던 간호사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실려온 화물차 운전자의 피를 뽑았다가 1년 넘게 송사에 휘말렸습니다. 이 간호사의 체열 측정 결과가 법원에서 음주운전 유죄 증거로 받아들여지자 화물차 운전자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고 관할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자신의 피를 뽑았고 이는 무면허 의료 행위라는 게 화물차 운전자의 주장이고 시는 이를 받아들여 간호사를 형사 고발했고 검찰은 간호사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처성 처분입니다. 간호사는 내가 무슨 범죄 혐의가 인정되냐고 반발하며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이 간호사의 손을 들어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당연한 결정처럼 보이는 내용을 오늘의 판결로 전해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홧김에 이 간호사에 대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음주 화물차 운전자는 그렇다 치고 이 간호사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며 형사 고발한 관할 시청과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는 안 해줄게 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 시청도 검찰도 복지부동인지 과잉 업무인지 뭔지 살면서 이런 황당하고 억울한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지 참 씁쓸합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똑같은 삼성전자 프리미엄폰 갤럭시 S8이 똑같은 삼성전자 스토어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최대 2배 가까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한국 소비자만 보응 취급을 받는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석대성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입니다. 지난 4월 출시된 삼성전자 프리미엄폰 갤럭시 S8을 17만 원에 판매한다며 고객들을 유혹합니다. 정상 판매가 103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6분의 1 값에 판매한다는 겁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매월 얼마 이상의 요금제를 써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요금제마다 달라서요? 전 5만 원짜리 정도 쓰시면 돼요. 5만 원짜리 요금제를 써야지. 2년이요. 네. 단말기 값과 요금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단 5만 원짜리 요금제를 2년 쓰면 120만 원, 여기에 단말기 값 17만 원을 더하면 137만 원이 총 비용이 됩니다. 정상 단말기 판매가 103만 원을 빼면 2년간 순수 통신비는 34만 원, 월 14,000원도 안 되는 통신비로 최신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언뜻 소비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가 단말기 값과 통신비가 한데 묶인 이른바 약정 할인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 할인이 실제 할인이 되려면 단말기 판매가가 103만 원 고정이라는 점이 전제돼야 합니다.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AT&T 홈페이지입니다. 이 회사의 갤럭시 S8 판매가는 세금 포함 우리 돈 85만 원 정도, 국내 갤럭시 S8 판매가 103만 원보다 23만 원이 더 쌉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판매점 아마존의 경우엔 최근 갤럭시 노트 8이 출시되면서 S8 가격은 65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국내 판매가보다 무려 50만 원 가까이 싸게 팔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내 이통사들은 노트 8 출시와 상관없이 요지부동, 할인 없이 103만 원 판매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파는 거니까 걔네가 파니까 걔네가 가격을 정하잖아요. 저희도 거기한테 사오는 거예요, 똑같이. AT&T나 아마존은 미국 회사라 그렇다 쳐도 삼성전자 스토어는 어떨까? 삼성전자 스토어 한국 판매가는 갤럭시 S8 가격은 102만 8천 원. 반면 미국은 725달러, 세금 포함 780달러, 우리 돈으로 92만 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격보다 10% 정도 싼 값에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300달러를 할인받을 수 있는 중고폰 보상 판매 할인을 받을 경우 단말기 값은 세금 포함 53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한국의 절반값 수준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스토어는 정작 한국 소비자들에 대해선 그 어떤 할인이나 보상 프로그램도 없이 원 판매가 그대로 103만 원을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사실 국가별로 일정 부분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저희가 직접 판매를 하지 않고 있어요. 삼성전자 별도 법인을 통해서 그 법인도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이익을 내기 위해 국가별로 다른 가격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해명 아닌 해명입니다. 결국 현 휴대폰 가격 체계는 단말기 구입 따로, 통신비 따로 할 생각 말고 약정 할인제를 이용하라는 사실상의 강요인 겁니다. 복잡한 요금제 뒤에 숨어 삼성은 삼성대로, 이통사는 이통사대로 제2속을 차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강요도 강요고요. 소비자의 선택권이 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단말기값과 통신비가 묶인 이른바 약정 할인 요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삼성과 이통사 모두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모르는 약정 할인 요금제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한국 소비자들만 봉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모레 11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마지막으로 치러진 제59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50명을 발표합니다. 지난 55년간 2만여 명의 법조인을 배출한 사법시험은 이번 발표를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12일 열립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8월 1심 선고 이후 처음 법정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추석 연휴 전 한 차례 열린 공판 준비 절차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의 신청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현직 판사 변호사 부부가 연휴 기간 중인 지난 3일 괌에서 두 아이를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현지 법원의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인인 판사가 재직 중인 수원지법은 잘못이 인정되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리인 류 경기 서울시 행정일부시장을 내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은 관제 시위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10월 9일) 한글날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